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공부방과 관련된 개념들인데 구분할 필요성이 미세하게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는 교육 목적이냐 아니면 어쨌든 사업 목적이냐. 그럼 사업 목적이라면 공급자 중심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교육 목적이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늘 초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는데요. 프로 강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 싶냐를 일찍 결정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확실히 프로 강사 스타일하고 선생님 스타일은 또 공급자 중심하고 수요자 중심은 또 교육 목적이 강한 거하고 사업 목적이 강한 거하고는 확실히 차별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애매할 때 충돌이 되고 두 개를 섞어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육 목적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사업 목적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공부방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요. 교육청에서는 개인 과외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 과외라고 쓰는 게 맞는데 개인 과외라는 걸 아는데 공부방은 초등 중심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과외방은 중고등 중심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공부방보다는 중고등이면 과외방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자, 학원에서 교습소에서 공부방으로 차리든지 공부방에서 교습소로 차리든지 이 양 과정에 있어서 공부방으로 안정적으로 차린다는 것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습소에서 성공할 사람은 공부방에서도 성공하고 공부방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습소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인데 규모를 줄여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정체되거나 혹은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요. 공부방의 시스템과 교습소의 시스템 혹은 학원의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르고 프로 강사 입장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부방에서 기대하는 것과 교습소에서 기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것을 확장시켜서 차릴 때는 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도 교습소나 학원의 시스템을 절묘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초등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에서는 전 과목이 많고요. 중고등은 한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라고 부모들의 의식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전 과목을 어떤 한 과목의 전문성을 주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해주더라도 이거 자체의 교육비를 별도로 이 동일 과목과 같이 내지 않는 한 이게 모자랄 수밖에 없고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리는 것 자체가 수요자 중심으로는 그죠? 선생님으로서는 전 과목을 돌봐주고 싶겠지만 프로 강사나 공급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한 과목이 훨씬 더 운영하기가 용이해 보이죠. 똑같이 프렌이라는 것을 얻어서 전문성을 입히고 이 전문성이 강화돼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 개인이 프렌을 접고 혼자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새로운 프렌을 탄생시키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역할, 툴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공급자 중심에서는 프렌이 더 적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프렌을 띄고 혼자 능력껏 할 수 있는 개인 공부방 경우에는 교육 중심이나 아니면 스스로의 그 수익을 위한 변신으로 개인 프렌을 접고 개인적인 공부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월세나 전세를 가지고 공부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가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공부방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출을 얻어서 집을 얻더라도 충분히 월세와 전세에서 나가는 돈과 거의 유사하게 나간다고 생각이 되지요. 자, 그러나 이제 월세 전세로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가를 다음에 구현하기도 합니다. 자, 공부방을 집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늘다 보면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고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보면 일정 구역을 더 넓어서 더 많은 구역을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교육적으로는 전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의 상황에서는 일부만 운영하고 아이들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 수업할 때만 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도 보입니다. 대개는 1층이 많은데요. 기타 층에서도 개인이 능력껏 아이들을 위해서 공급을 해주기도 하죠. 교육이나 이런 들 통해서 1층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프로 강사들은 층수를 가리지는 않죠. 일정 부분 그 밑에 층간 소음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저학년은 1층, 고학년은 고층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 혼자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이 있고 부부가 운영하는 분들도 있죠. 부부가 역할 분담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1+1이 1 이상의 효율을 내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운영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을 때 부부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영어 수학 정도, 수학 과목이 낀 과목 플러스 알파를 할 때에는 부부가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혼자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보시면 입소문이 홍보고, 홍보 자체가 또 입소문이 될 수도 있는데, 입소문이 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지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홍보 전략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쓰이지만 제대로 먹히는 게 좋습니다. 자, 아파트 광고나 그 옛날에는 교차로나 아파트 광고나 거울이나 프랜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무수하게 소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무수하게 정보가 주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특별하게 광고나 홍보의 대책 이 인터넷에서 봐서 두드러지게 이게 좋다고 하는 홍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보 중에서 그래도 먹히는 게 학부모 설명회 날, 학부모 설명은 그 학교마다 초반에 하거든요. 이때는 엄마 아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순산동 중심가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이게 전화도 많이 오고 드린 물건에 대한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도시에서 점점 안정되면서 신도시로 들어가는데, 신도시로 언제 들어가냐, 이 타이밍이 문제겠죠. 그래서 일찍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러면서 고생을 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들어가서 경쟁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신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 도시의 이 교육에 대한 흐름이나 정책은 실제적으로 컨설팅이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주변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원계의 동향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은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날로그로 칠판으로 아니면 앉아서 노트로 쓰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이 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로 변화되면서 디지털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디지털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공부방에서 수업 시간만 공부시키는 거에다가 자기주도로 해서 자기주도 책상 해서 독서실 책상을 많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해주는 학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습소나 이런 데서도 자습실 책상 안에 자습실을 두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것들이 관리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시간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또 그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내 아이를 내 공부방에서 가르칠 때랑 내가 없을 때의 차이도 굉장히 공부방에서는 심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아이를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교습소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를 이 공부방 외의 곳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내 아이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그 공부방 있는 선생님들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독서실 책상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밥상을 놓기도 하고 아니면 자습실 책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책상 해서 자습 분위기를 우리 공부방에서 어떻게 확정 짓느냐에 따라서 공부방의 수준이나 아니면 퀄리티가 정해지겠죠. 자,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가 힘들어서 남의 동네에서 공부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공부방 하나만 하면서 원잡으로 운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투잡으로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공부법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성, 전문화 아니면 그 공부방으로 올인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이 시장의 협소함이나 아니면 공부방 자체에 대한 인식의 약함, 다른 것보다는 공부방이 더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강하잖아요. 과외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부방의 이미지나 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 프리미엄 공부방에 대한 생각은 저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기타 빌라나 뭐 집에서 원룸에서 공부방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방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여주느냐는 고민거리입니다. 자, 디지털 세상과 함께 이제 혼자 수업을 하느냐, 뭐 팀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화상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동영상 수업을 하느냐. 수업의 종류나 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체크를 하고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 체크를 하고 그 틀린 것만 질문하고 이런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방에서 쓸 수 있는 이렇게 학원 시스템들, 학원들, 다른 시스템들이 무엇이 있냐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방의 순수한 장점하고 단점을 명확하게 쓸 수 있고 적을 수 있어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공부방에 대한 장점을 더 개발하거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쓰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공부방 교육청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 점검이 나왔을 때는 뭐 학원보다는 더 뭐 별 특별한 거 없이 신고하고 정해진 거 써놓고 그러면 읽어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변에서 대형 불법 뭐 이런 거죠. 아파트를 쓰는데 여러 선생님을 두고 학원처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특별히 신고 가지 않으니까 보통은 좀 교습소나 학원에 비해서는 덜 부담스럽게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을 해나가면서 결국 이 질문들을 다 살펴봤을 때 소소하게 공부방을 운영하는 첫 번째, 공부방의 정체성, 내 공부방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이 모든 파생하는 질문들을 답변하고 확정 짓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부방이 뭐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공부방을 내가 생각하는 공부방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공부방이라고 알리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야 그런 기반 안에서 자기들이 끊임없이 운영을 하고 과실들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부방에 박혀있는 이 뿌리들, 장점과 단점,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냐, 아니면 프로 강사냐, 아니면 내가 수요자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맞춰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인식, 그것들을 재통합해서 내 공부방이라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방이라는 정체성을 완성시켜야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맞게 여러 가지 필요한 내부 구축이나 아니면 양식이나 아니면 그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광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정체성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정복, 양복을 입고 수업을 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만든 자신의 공부방에 대한 정체성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해 봐야 공부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논의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공부방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발대로 드립니다.